사실은 이제 그 삼재지도를 따졌을 때, 천지인 삼재지도로 따졌을 때 이는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삼천양지 일인 한 몫으로 이렇게 이제 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천은 양이 주도를 하고 또 그리고 그 양이 주도하는 세 몫의 선천이라면 양지 두 몫은 이제 후천이다. 그리고 선천은 시간에 생장의 도리, 생장 원리가 위주로 되어 있다면 후천은 완성의 성도의 논리다. 성도. 이룰 성자, 길도자, 성도의 논리다. 이렇게 이제 보고, 그래서 96, 그 다음 삼천양지가 96으로 이렇게. 그래서 양효는 9라고 하는 숫자로 명칭을 지어놓고, 음효는 6이라고 하는 숫자로 명칭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맞줄임하면 역시 삼천양지예요. 3대 2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 천간 십수로 따졌을 때 이제 말하자면 9876 해서 이제 9가지의 천도라면, 작용이라면 6가지는 사실은 지도의 작용이다. 그래서 선천에 1, 2, 3, 4, 5를 거쳐서 6으로 완성이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양은 9, 양효는 9, 음효는 6으로 이렇게 명칭이 주어져 있고, 그걸 천간 십수를 위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러한 역수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60 간지도수로 말하면 36대 24. 갑자에서부터 기해까지 36도. 그래서 기해에서 개해까지, 아니 경자에서부터 개해까지가 이제 양지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후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1년 기수로 했을 때 이제 216대 144. 그것이 삼천양지로 이렇게 3대 2의 삼천양지의 논리. 그래서 사실은 1년을 360으로 해서 1년 기수를 216대 144로 이렇게 천지지수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건책수, 곤책수라고 그러는데, 건의 책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요즘도 쓰는 말로서 꾀책자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책이란 말을 쓰죠. 그것은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계략, 계책, 계책이라고 할 때 책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로서는 3대2인데 그것은 이제 쓰이는 걸로 보면 작용으로 말하면 216에 1년 중에 216은 사실은 천도 건의 건책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144는 곤책수에 해당하죠. 그 이제 3대6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역수의 논리가 수에 해당되어진 논리가 거기 깔려 있는데 그것이 순수 시간으로 말하면 갑을에서부터 시작해서 임계로 끝나는 십수 사이클인데 그것을 공간의 방향과 그 본체로 공간에 배치를 하여 수를 배치하여 그 역수를 그러니까 천도의 시간 운행 원리를 지도의 공간의 논리에 함께 배치하여 천간 십수 사이클의 그 논리로 전개해 놓은 것이 바로 하도와 낙서다. 예, 하도는 오수, 그 중심수 오수, 그거는 하도에도 중심의 중심수고 낙서에 또한 중심수고 그 중심이라고 할 때 우리는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를 쓰는 것처럼 그건 마음을 상징하는 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음양이 합덕이 되려면 육체적으로도 결합을 하지만 마음으로도 합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도에 일수는 생수고 양으로서 양수인데 일에다가 무엇을 더하면 오수를 더해서 마음을 연결고리로 해서 일육수가 되는 거예요. 그 일육이 이제 말하자면 북방 수고 생명의 뭐 탈레스도 얘기를 했듯이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 철학에서는 철학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철학의 시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은 물로 되어 있다. 탈레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그 일육수가 바로 북방의 임계 일육수인데 그 일육수가 바로 모든 것의 근원으로서 이제 천지를 제외한 근원으로서 이제 그래서 일육을 일에다가 마음을 상징하는 오수를 연결고리로 해서 육이 되는 그 일육의 말하자면 합덕, 그 음양 합덕수예요. 사실은 양은 일은 양수고 육은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음양 합덕수가 이루어지고 일육의 대칭에 놓여진 이칠화가 남쪽에 이제 화로 그러니까 수화가 이제 말하자면 생명의 근원으로서 수가 첫째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온도가 있어야 되니까 수화. 그렇게 해서 생겨난 만물 중에
뭐가 1차적으로 생겨나냐면 식물이 생겨나요. 그래서 38목이 세 번째 38목으로서 그것도 3에다가 5를 더해서 38목이 돼요. 음양 합덕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사구는 이제 무생물로서의 금을 목금의 상대로 목의 상대로 금을 넣어서 4에다가 9로. 그러니까 사실은 일수, 이치, 이화, 삼목, 사금이 사실은 우주 생명의 말하자면 그 생명 근원이 되는 거죠. 그게 사상수예요, 사실은. 사상수. 이 사상에 마음이 들어감으로 해서 오행수가 되는 거예요. 오행수가. 그 오토가 그래서 55에다가 그러니까 땅의 마음을 상징하는 수는 5예요. 그리고 하늘의 마음을 상징하는 수는 사실은 10이죠. 10. 그 땅의 2배.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직접 활용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마음. 그 우주의 마음이나 인간의 마음이나 천지의 마음은 사실은 다 같이 5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실제 사용하는 5가 바로 낙서의 5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서는 하도가 천도를 상징하는 논리라면, 천도를 위주로 한 논리라면, 천도 음양 합덕되어진 논리라면, 낙서는 음양이 분리 생장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낙서는 선천의 생장을 상징하는 선천의 논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식물에 비유하면은 씨가 싹 터서 자라서 꽃 피워 열매 맺는 그때까지의 논리 생장의 논리다. 그러면 열매 맺은 상태나 그것이 그 다음에 씨로서의 씨의 논리는 뭐냐? 그것은 하도의 논리다. 그러니까 생장이 선천의 생장을 주도하는 생장이 선천의 논리라면 후천의 논리는 바로 완성의 논리다. 그게 이제 사상으로 말하면 1, 2, 3, 4. 그래서 사상 논리가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 모든 존재도 그러면 사상은 어떻게 비유되어지냐면 계절로서 우리가 추나추동 사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모습은 사로 끝나는 거예요.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은 중심의 토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 중심의 토까지를 합쳐서는 오행이 되지만 겉으로 나타난 것은 현상은 사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타나지 그 중심의 모습은 그것은 토왕절이라고 이제 명리학에서는 토왕절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 기운이 나타나는 계절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사상적으로 또 공간으로 말하면 시간으로 말해도 4단계고 공간으로 말해도 4종류라고 보는 것이 그게 이제 그렇게 본 것이 주역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존재만 사상으로 되어 있는, 인간도 사상적인 성격으로 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발견해서 사상의학, 소위 동무 이재마가 사상의학을 사실은 창출해낸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위대한 발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오행 논리를 위주로 이제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 오를 중심에 두고 그것은 표출되어지는 현상 속에서는 오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속이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마음이 표정에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마음 그 자체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오행 위주로만 생각해왔던 것을 현상적인 존재나 모든 존재는 시간의 사상처럼, 시간의 네 단계처럼 모든 현상적인 것도 네 종류로 본 것이 바로 인간도 인간의 체질이나 인간의 마음씨, 성격을 가지고 이제 사상 체질도 감별하거든요. 그냥 그러한 인간의 체질도 넷으로 보아서 밝혀놓은 것이 바로 동무이제마의, 물론 완성되어진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미완성의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그 길을 열어놓은 어떤 면에서 위대한 발명이라고 나는 막 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 사상 체질론에서 보면은 사실은 선천에는 뭐가 중심이었느냐는 오행의 토가 중심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라는 육체가 자랄 때까지는 뭐가 중심이냐면 위가 중심이에요. 위. 소화 흡수해야만 생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양을 흡수하고 생장하고. 그러니까 사상에서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토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토는 부위경이죠. 비경이죠. 위장이죠. 위장, 사실은. 그런데 인간이 다 자라면 위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마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선천의 토는 중심이었던 토가 사실은 비경으로 해서 비대 뭡니까? 간소? 아니, 폐대, 간소, 비대, 신소. 비신, 폐간. 간은 동방이니까 그게 사실은 동방목이죠. 목의 상대가 폐가 금 아닙니까? 금. 그리고 그 폐와 간을 이렇게 상대를 해서 폐가 크냐, 간이 크냐.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세다, 이렇게 나는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해부학적으로 통계를 내거나 해보지를 못했으니까 우리가 크다고 하면 간이 크다라고 하면은 폐보다 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무게를 달아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큰 거냐? 난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는 말하자면 그 역할이 강하다. 말하자면 활동성이 더 강하다, 크다. 뭐 이렇게 나는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는 비위경에서 위는 빼고 이제 비경으로 했는데 비대신소, 신대비소. 신은 수고, 비는 사실은 뭐예요? 수죠, 수. 토지요, 토. 비대신소. 그렇게 넷으로 그렇게 나눈 것은 무엇가 중심에 있다는 얘기냐면 마음이 중심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화가. 그러니까 맞춤의학에서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거기다 마음 문제로 집어넣어서 뭐라고 해요? 신경성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마음에서 오는 마음이 약하거나 마음이 하면은 모든 병이 이제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심에 마음을 두고 하여튼 거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이 사상논리에서 인간이 사상적인 체질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나 모든 물건이 만물이 다 사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이제 그렇게 확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음인은 뭐 인삼이 잘 맞는다 체질에. 그럼 인삼은 소음인에 맞으니까 인삼 자체는 뭐예요? 음이라고 보서는 안 되잖아요. 소양적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면 녹용은 태음인약이다. 그러면 태음은 음이기 때문에 녹용은 양이래야 음양이 합독이 맞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식물이나 먹는 음식이나 또는 약도 그러한 사상적으로 이렇게 태음, 태양, 소음, 소양으로 이렇게 분류가 실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런 건 연구를 해야 될 문제지만 말이죠.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 연구하면 재미있는 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또 이제 뭐 명리학도 거기에 이제 건강하고 연결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일간이 수라고 하면은 수가 이제 신강하냐 신약이냐에 따라서 신수 신경 말하자면 신경이 뭐예요? 콩팥이나 이런 쪽 아닙니까? 거기에 그것이 강하면 도리어 물이 많아서 무엇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임도 수도 이제 임수냐 개수냐 이제 좀 달라지겠지만 예를 들면 하여튼 물이 많으면 무엇가 지장이 있겠어요?
화니까 심장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제 경험한 거로는 나무 쪽, 물이 너무 많으면 나무가 물에 이렇게 잠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리어 심장은 혈관이라고 하는 혈관은 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혈관은 차라리 덜 영향을 받고, 나무가 물에 잠김으로 해서 간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명리학 쪽에서도 아마 신체나 이런 걸 좀, 그러니까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하고 일간이 세고 약하냐 이제 이런 거 신강인 신약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 건강도 상당히 그래서 말하자면 암 환자들 말이지, 암 환자 어느 부위에 암이 있느냐 하는 것을 사주하고 한번 연결해서 연구를 하면 그것도 좀 재밌는. 그거 다 나와 있어요. 네.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현대 과학적으로 이제 해야죠. 나와 있어도 글쎄 나와 있어도 그것을 현대의학에서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현대 사주 명리를 현대의학 양의들이 그러니까, 전혀 관심을 안 가니까 한의학은 관심. 의학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그걸 접목을 했으면 하는 얘기죠. 무시하니까 그냥 말도 안 하는 걔네들은 인성이라는 게 이제 그러한 논리가 이제 들어있는데, 여하튼, 그게 이제 선우천의 논리가 있다. 선천은 생장의 논리고, 후천은 열매 맺고, 꽃피고 열매 맺는 완성의 논리다. 우주가 그렇다고 이제 본 것이고, 그래서 하도와 낙서. 그러니까 그 하도와 낙서는 우주의 시가 자라서 현상적으로 윤혁시대, 특히 윤혁시대, 이게 음양이 서로 서로 각각 자라기 때문에 음이 더 많이 불어난 것이 이제 말하자면 그것은 마이너스로 성장한 거고, 양이 더 불어난 것은 플러스로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혁의 시대도, 윤혁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바로 음양이 분리 생장함으로써 생겨나는. 그럼 시간에 있어서 양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해와 날은 양의 시간이고요. 달과 시간은 음의 시간, 음의 작용을 하는 그러한 시간성이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1월로 예를 들면 날일자는 일은 양이고 월은 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2달 12개월이 한 1년이 되는, 하루가 12시간으로 말하자면 나누어지는 거. 이게 이제 음양의 논리인데, 그것이 음양이 이제 사실은 달로 따지면 1년을 놓고 볼 때
달로 따지면 29일 반이니까 사실은 354일, 4일이 되고, 양력으로 따지면 양력 자전이 1년 공전에 맞춰보면 뭐예요? 360, 66일. 366일.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하면 각각 6일 마이너스 360일을 기준으로 하면 360 마이너스 6이 음력이고 플러스 6이 양력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서경에 요지기는 366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전에 기는 366순유 6일이니 윤리성세해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윤달을 넣어서 말하자면 1년으로 기수로 삼았다. 이제 그거는 그 서경을 공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기삼백 기366순유 6일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석이나 뭐 한마디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부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근래는 그 아마 그 365과 4분의 1을 대략적으로 날짜를 대략해서 366일로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역은 그게 그 366일은 6일역에서 365과 4분의 1일역으로 말하자면 변화한다고 본 거예요. 원래 375도의 원역에서 366일역 그 다음 단계 순역으로서 365과 4분의 1역 5과 4분의 1역 그 다음에 이제 일부지기는 일부지기는 375도니 15를 전공하면 오부자지기 오부자기는 어디서 얘기했냐면 주역 계사 상편 9장 당 기지를 하고 마지막 절에 건곤 책수절 건지책이 216이고 건지책이 140유산이 범 360이니 당 기지라고 그래서 1년 기수로 그렇게 해놔. 이게 이제 오부자지 기라는 거죠. 우리 부자, 우리 선생님의 기다. 그래서 원역, 그 다음에 66일역, 366일역, 그 다음에 365과 4분의 1역, 361 정역, 이렇게 사역 변화를 얘기를 했어요.
사상 논리처럼 거기서 사역변의 논리를 얘기. 근데 그것은 시간으로 따지면 6일이면 얼마냐면 12시간이면 하루 12시간으로 해서 6일이면 72시간이에요. 천도는 9980일에서 9872 9763 5과 4분의 1일이 시간으로 따지면 12시간으로 따지면 5일이니까 얼마예요? 5, 60일이고 4분의 1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3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63시간이 붙은 역이, 그래서 용팔 윤역, 이게 366일역은 용팔을 쓴 윤역이고, 천도는 뭘 용구작용하니까 72가 붙은 역이고, 그래서 용팔역이라고 하고, 용팔윤역이라고 하고, 윤은 왜 윤이냐면 불어났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360에서 더 불어난 상태니까, 그래서 윤이, 불을 윤자 써 윤역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79, 97, 97, 63, 용칠윤역. 그러니까 원역, 용팔윤역, 용칠윤역, 그 다음에 96합동역. 정역은 96, 69, 9와 6이 합덕해서 합동역이라 이게 정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네 번의 역의 변화를 그래서 사역 변화다. 이렇게 이제 정역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의 변화를 원형이정으로 사역 변화를 네 번의 변화를 통해서 8일정자 정으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정이죠. 그래서 원형이정, 원형이정의 정자는 고들정자는 받을정자로 해서 대형이정이라는, 원형이정을 대형이정이라고 해서 받을정자로 바꿔서 세 군데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선천은 윤역 시대까지가 선천이고 정역으로 바뀌면, 그러니까 하도가 아니 낙서가 태초에는 하도에서 낙서로 이렇게 생장을 우주가 생장했다가 하도의 열매로 하도로 돌아간다는 거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라는 윤역 시대는 선천이고, 윤역이 끝나서 정역 시대가 되면 이건 후천이에요. 그러니까 오차가 없는 거예요. 들쑥날쑥 하는 것이 없고, 바르게 딱 음양이 바르게, 양력과 음력이 일치가 되어지고, 달과 지구의 공전이 사실은 달의 12달하고 공전이 같아지면, 공전이 딱딱 맞으면 얼마가 되느냐면, 이게 바로 달은 지금 29일 반이 아니라 30일로 늘어나고, 달의 주기는. 그 다음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360이면 제자리에, 제시간에, 작년 제시간 그 자리에 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야 음양이 바르게 되어지고, 음양이 완성되어서 합덕되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구가 속도가 느려져야 되니까 지구가 무거워져야 되고 그렇죠? 365과 4분의 5일 동안을 더 가는 게 아니라 5일 늦어서 딱 제자리에 와야 되고 지구가 무거워지는 대신에 다른 그람은 상대적으로 가벼워지니까 반일을 빨리 가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상식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럼 지구의 무게가 얼만큼 무거워져야 되느냐? 이건 물리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무거워지느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달력을 만들어 본 거예요. 후천 달력을 만들어 본 건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선천으로 이 궤로 말하면 육갑으로 말하면 선천에 36도까지가 선천이에요. 그게 금년 기해년이란 말이죠. 그럼 기해년의 연말에 경자년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변화를 우리가 예상한 거고요. 예측한 건데, 거기에 이제 망변위삭이니 뭐 이런 추정을 해서 망변위삭. 근데 지난달 9월 15일이 그런 날로 개미일, 개미일 아니면 개축일이 초하루로 돼 있어요. 그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연치고는 이거 참 필연적인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달이 작아서 개축일이 보름날이 아니라 열흘째 날이더라고요. 이제 하루가 차이 나서. 그래서 아직도 시효는 남았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보름날이 부천 정월 초하루, 말하자면 묘월 초하루로 이렇게 보는. 아직까지 이제 완전히 지나간 무효가 아니고 아직 유효하다 나는 이런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름날이 아니라 보름 날 끝에 열흘째로 넘어가면서 개축 초하루가 되는 것도 망변위삭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루 날을 바꾸면서 초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날 보름날이 초하루가 되는 게 아니라 보름날을 지나면서 초하루로, 그러니까 열흘째가 초하루가 되는 그러한 변화를 나는 그래서 지난번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그렇게까지 한번 유효하게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하튼 그 선우천 논리가 육갑을 중심으로 하면 그렇게 되고, 그것은 이제 또 그 정역이 출현한 시간으로 따지면 135년 뭐 이런 그러니까 아직 계산을 정확하게는 안 했지만 135년 뒤에 후천 변화를 예고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게 135일을 뛰어넘나요? 원래는 그렇게 돼 있죠. 한 겨울을 뛰어넘어서 묘월 초하루가 되니까 해 자축인 묘, 해자축, 해월 사실은
동짓달이 자월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월 보름이 묘월 초하루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뛰어넘는, 그게 130도, 135도로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9월 달이다야 맞죠, 사실. 10월, 11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축인 석 달이, 그럼 해월 보름이 그 석 달을 치면 얼마야? 120일이죠? 그럼 보름하고 하면 135. 묘월 세수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인월이 정월이잖아요, 인월. 그런 논리가 이제 여하튼 간에, 천도는 선우천 변화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러한 역수 논리가 들어있어요. 삼천양지의 바탕을 두고, 그러면 괴효는 뭐냐? 괴효 논리도 역시, 괴효 논리는, 이게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의 수를 세는 거는 이건 수학이지만, 날을 세거나 해를 세거나 달을 세거나 날을 세거나 해를 세거나 시간을 셀 때 수는, 이거는 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형을 세는 거예요. 사이클을 세는 거예요, 사이클. 그러니까 이 수의 논리는 사실은 시간이라고 하는 보이는 물건을 세는 그런 수가 아니라 시간의 사이클을 세는 그것을 하는, 그래서 도수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도수. 한 도수, 두 도수, 이렇게 도수. 천지도수. 그러니까 도수 논리라고 할 수 있고, 시간의 수이기 때문에 책령력자 역수 논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도낙서가 씨와 열매로서의, 씨에서 열매로서의 완성되어지는 한 사리, 한 사이클, 백수로 기본으로 삼아서 보았을 때 이걸 시수의 논리가 된다. 시가 뭔지 어떤 시자인지 아세요? 시초 시자인데, 그 시초 시자가 설교편, 설교편이 몇 페이지라고 그래요? 419쪽인가요? 네. 설교편에 괴를 설명한 편을 설교편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괴를 얘기한 게 아니고 뭐를 얘기했어요? 유찬어 신명이 시를 얘기했다. 이 시초라고 해서 그냥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시를 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낳는다는 것도 사실은 뭐 사람이 아들을 낳는 식으로 아들이나 딸을 낳는다는 그러한 날생자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만들어냈다, 생해냈다, 생기도록 했다. 그러니까 만들어냈다는 얘기, 생겨냈다, 찾아냈다.
만들어냈다, 창출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때 시인은 풀을 만들어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 풀만 만들어 놓으면 천지가 유찬호 신명이 된 거예요? 아니죠. 그 번역한 사람들, 제대로 번역한 사람도 있나 모르겠어요, 난. 그게 수이기 때문에 다음 문장에 뭐라고 나왔냐면 삼천냥지의 수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자하고 수자를 나는 합쳐서 그건 하도낙서다. 그리고 하도낙서를 시수라고 했는데 그 시수가 바로 성인이 논리 형식, 논리 체계로서 수를 통한 논리 체계로서 이런 것을 깨달아서 밝혀놓았다. 이런 얘기죠, 생자는. 그래서 그것을 나는 시수를 괴효에 앞선 주역의 논리체계다. 그래서 내가 약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시수. 시수는 그냥 수의 논리가 아니고 시간의 논리와 시간과 공간을 같이 말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수의 논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는 시간 사이클의 도수다. 그래서 도수 논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의 사이클을 한도, 하루, 이틀, 또는 1년, 2년, 또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시간의 책령력자를 써서 역수논리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냐면 선우천 변화의 원리. 생장에서 성수, 이룰 성자하고 거둘 숫자,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거둘 숫자보다는 드디어 숫자, 완수할 때 숫자 있잖아요. 완수할 숫자. 2점 찍고 돼지시하고 책받침한 자. 2점을 안 찍으면 뭐예요? 그 완수할 숫자 2점을 안 찍으면 쫓을 숫자죠. 예. 돼지가 뿔이 난 거예요. 요즘은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 지금 제 씨가 말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하여튼 돼지가 뿔이 난 그게 완수되었다 이런 할 때 드디어 수라고 그러죠. 그리고 완수할 숫자. 완수라는 말을 혁명공약에서 완수란 시급히 완수하고 뭐 우리의 본연의 뭐 62년이죠? 62년 5.16 혁명 공약에 그러니까 성수 생장은 자라는 것이고 원형이고 이정은 성수예요. 그래서 4단계예요. 사실은 4단계. 생장, 성수. 사상논리나 마찬가지.
그게 이제 이렇게 해서 천도 위주로 수로서의 논리 체계가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구역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괴요 논리. 그 괴요 논리도 이건 수의 논리는 관념성이 있어요. 말하자면 형이상적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수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적인 개념이거든요. 더구나 시간을 수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형이상적인 거예요.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니까. 근데 공간은 형이하적인, 그러니까 괴효는 형이하적 공간 논리다. 그러면 천도의 논리, 천도 위주가 아니고 뭐의 논리? 지도 논리죠. 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땅이라고 하는 건 공간이고요. 그래서 지도를 뭐라고 하라고? 땅의 공간, 생육, 원리다. 천도는 시간.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다. 그거 꼭 그렇게 외워두세요. 천도 이해를 천도가 무언가 오리소리 하지 마시고, 천도는 바로 하늘의 시간 운행 원리. 지도는 뭐냐? 땅의 공간 생육 원리다. 그래야지, 생육을 해야지 어머니 건층부 곤층모가 되죠. 건층부 곤층모. 건은 아버지요, 고는 어머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생육이란 말을 넣어야 돼. 무생물 위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럼 말하자면 도가적 자연 논리밖에 안 나와. 그러면 인도는 뭐냐? 그거 다시 이제, 인도는 뭐예요? 그 천지 사이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리, 원리, 살아가는 원리예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원리야. 그게 인도야. 그럼 이제 다음 시간은 다음 시간은 괴효 논리를